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39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394일 차. 네, 이를 지나면 400일. 네, 신나는 400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오늘 호호포노포노의 비밀요 257페이지 할 차례예요. 네, 밑에서 세 번째 줄 나갈 차례입니다. 변화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격리실이 점차 남아돌기 시작했지요. 환자들은 자기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기 시작하더니 자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적극 참여했어요. 약물 처방 횟수 또한 줄어들었고 환자들이 구속장치를 하지 않고 병동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병동은 점차로 생동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가볍고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하고 더 활기찬 즐겁고 생산적인 곳이 되었죠. 식물들도 잘 자라기 시작했고 상하수도 문제와 병동 내의 폭행 사건도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며 직원들은 느긋하지만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직원들이 툭하면 병가를 내거나 그만두는 바람에 부족했던 인력이 오히려 남아돌아 밀려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죠. 특히 두 가지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심각한 피해 망상증 환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병원 내부 사람들이나 외부의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몇 번이나 심한 폭력을 휘두른 전력이 있었고 여러 정신병원들을 전진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하와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것만으로도 머리카락이 쭉 뼈설 정도로 음산하고 무시무시한 흉악범이었죠. 그런데 휴렌 박사가 합류한 지 1년에서 2년이 되었을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구속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내게 다가왔는데 알고 보니 바로 그였습니다. 소름이 돋기는커녕 긴장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를 바라보기만 했을 뿐 위협감은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깨를 스치며 지나가기까지 했죠. 예전 같으면 언제라도 도망갈 태세를 갖추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 당시 전 그 병동에서 일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지요. 알아본 결과 그는 격리실에서 풀려난 당분간 구속장치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몇몇 직원들이 휴렌 박사가 전파한 호호포노포노 치유법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겪은 일입니다. 그날 나는 멘탈데이 라서 집에서 쉬고 있다가 서너 살짜리 여자애를 성폭행하고 살인한 하와이 주립 정신병원의 한 환자가 법정에 출두한 사건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이 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입원한 경우였죠.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무죄 판정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정신착란 진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는 감옥에 가지 않고 제약이 덜한 주립 정신병원에서 복역하면 조건부 석방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렌 박사가 이 환자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환자는 호호포노포노를 배우고 싶다고 부탁했고 과거에 해군 장교였던 때처럼 지속적으로 열심히 그 과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에 응원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어 법원해진 상태였습니다. 보통의 환자들과 변호사들이라면 정신장애에 의한 형사 면책을 선택했겠지만 이 환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정에 출두하기 하루 전에 변호사를 해임하고는 다음날 오후 판사를 마주하고 법정에 서서 겸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책임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판사는 당황하다가 몇 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저와 슈렌 박사 그리고 이 친구는 두세 번 정도 함께 테니스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환자가 굉장히 정중하고 배려심이 많다고 느꼈었죠. 바로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이 일면서 법정 전체가 동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의 목소리에 애정이 실렸고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슈렌 박사가 테니스 경기 후에 호오포노포노 요법을 배워보지 않겠느냐고 제의를 했을 때 저는 뛸 듯이 기뻐하며 어서 테니스 경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거의 20년 전의 일이지만 저는 슈렌 박사를 통해 하와이 주립병원에서 신성이 행한 기적 앞에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슈렌 박사와 그의 이상한 치유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하실지 모르지만 그 환자는 평범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고향에 위치한 주립교도소에서 형을 살도록 판사가 관대한 처분을 내렸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병동에서 사무원으로 일했던 동료로부터 퓨렌 박사가 시간이 된다면 이제는 거의 은퇴한 예전 직원들이 함께 모이면 어떻겠냐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모임은 2주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앞으로 들려올 이야기들 향해 안테나를 바짝 세워둘 예정. 평화가 함께하기. OH. 그래서 어쨌든 심각한 상태에서도 다 해결이 다 된 거예요. 그게 호호포노포노의 뭐요? 감사의 마음. 감사했다라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어제 제가 늦게 미팅을 했는데 그분이 들어오셨나? 오셨네요. 아유, 누군가 하고 들어오셨네. 미팅을 했어요. 제가 어디 가자고. 근데 그 상당한 그 느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내는 게. 그래서 이거 내 걸 텐데 하면서 제가 내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팅을 하는데. 그래서 내 건데 했는데 제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순간 제가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했거든요. 근데도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막 뭔가 에너지가. 그래서 나도 예전에 그랬었겠구나. 엄마에 대한 어떤 저항감?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해주고 날 지켜줘야 돼. 근데 엄마가 날 버렸어에 대한 거에 대한 어떤 저항감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 저항감이. 그래서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 나는 엄마를 좋아해 하면서도 저항감을 갖고 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몰랐거든요.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미팅을 하는데 제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도 그분이 제 마음을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엄마에 대한 저항감이구나. 그러니까 저에 대한 저항감이 아니라 엄마에 대한 저항감을 갖고 계시면서 이렇게 예스를 안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래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요. 제가 아니라 그분이 좀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며칠 생각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그냥 저항감을 갖고 사는구나. 뭐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누가 오셔가지고 진짜 이렇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도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제일 많이 아이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이게 부모님인데도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을 잘 모르죠, 우리가. 내가 화가 나서, 내가 삐져서. 왜 그런 건지 어떤 하지 마라 했을 때도 의도가 있었을 텐데 다 잘 되라고 했을 텐데 우리는 오빠만 좋아하고 동생 좋아하고 나는 미워해서 저랬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엄마도 배운 적이 없고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저도 배운 적이 없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저항감 있었던 어떤 막 그런 걸로 살면서 같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오해로 사는 거예요. 그쵸? "엄마가 말이야." 하면서. 근데 진짜 그 정말 그래도 인간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조건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부모님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건 어릴 때 내가 오해했었던 것들, 오해했었던 어떤 그런 느낌들, 저항감,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다 있구나. 근데 그게 어릴 때 있었던 건데 오해한 것이다.' 그래서 진짜 판단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의식이 성장할 수 있는 거, 의식이 바뀔 수 있는 곳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의식이 내가 바뀌어야 된다. 의식 수치 다 외우셨죠? 20 에서 1000 까지 있잖아요. 그쵸? 다 외우셔야 돼요. 내 의식이 어디로 가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식 수치 다 외우시고요. 내가 하는 일에 판단했을 때 진짜 그 제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 사장님은 어떻게 그 이 의식 수업을 그 들을 생각을 했냐."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제 위에 제가 하는 일에 이제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위에 인제 제 일을 알려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보다도 뭔가 이 선생님이 제가 같이 모시고 가신 분들하고 상담을 해 주실 때 처음에 있잖아요. 몇 개월 안 됐을 때 상담을 해 주실 때 그 느낌이 '뭐지? 내 돈이 이렇게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에서도 해줄 수 없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상담해 주시는 그 모습을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의 강의를 듣고 이분의 하는 것들을 따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저는 했어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또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다 해 줬는 그 진정성을 누구는 자꾸 인제 엄마 아빠에 대한 오해 때문에 가려져 있고 누군가는 그거를 또 느껴가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얘기를 한 걸까? 저 사람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얘기를 한 걸까?' 그걸 한번 잘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그게 내 신념 때문에 가려진다. 그쵸?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막 있어요. 그게 아닌데 존중해 드렸는데 존중한 게 아니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뭐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본인이 힘들어서 하시는 거니까 기다리는 거죠 뭐. 오해가 풀릴 때까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저런 그냥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오래간만에 전화 오신 분이 같이 듣자고 했더니 뭐 혼자 명상을 하신 분이 계세요, 교수님이. 혼자 명상을 한 5년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의식이나 이 길을 제대로 의식의 길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에 의해서 같이 함께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길을 잘 모르는데 나 혼자 했을 때보다. 그래서 같이 듣자고 했더니 예스 하셨어요. 같이 들을 것 같아요. 들으신다 했어요. 같아요가 아니라 들으신다 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궁금하실지 모르지만 요까지 다 했죠. 예.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치유법에는 감사하다라는 거. 진짜 감사하냐, 감사한 마음이 드느냐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슈린 박사는 병원에서 진정한 기적을 이루어냈다. 진정한 기적을 이루어냈대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제가 저를 어제 용서했어요. '아 내가 우리 엄마한테 저항감이 있었구나. 나도 그랬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우 시크릿을 이걸 듣는데 왜 이렇게 저항감이 있어요? 아이고 이 시크릿이 9월 4 일날 5 일날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야 왜 이렇게 잠이 와요?" 시크릿이라는 거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무의식의 98%의 의식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스킬을 가르쳐 를 이해하 그대로 한번 해 보세요 하고 실천을 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건데 돈에 대한 저항감이 내가 부자 되는 거에 대한 저항감이 있는 거죠. 엄마 아빠가 가난했었기 때문에. 가난했어요.
내가 부자 되는 거는 무의식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아주 없었던 건 아니죠. 친척들을 보면서 '내가 부자가 되어야 돼.'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선택을 했기도 했고 무한대의 수입을 버는 일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선택을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에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시크릿이 저항이 있었는 거예요. 부자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죠? 부자 되는 경험을 듣는 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경험담? 부자 되는 경험담? 실천하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안 해봐 가지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엄청 큰 돈을 벌어보질 않아서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 구경은 했었어도 내가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저항감이 있었던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항감이라는 게 내 거였기 때문에 "아이고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저항감이 또 있는 나의 저항감이 있다라는 거를 또 캐치를 했어요. 감사하죠. 예 어쨌든 모든 세상에 보는 거는 내 것이니까. 그래서 사랑과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용서하는 거 내가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그랬지 "너를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그랬죠. "너를 용서하겠다."가 아니에요. "나를 용서합니다."예요. "나를 용서하세요. 나를 용서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합니다. 내가 오해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용서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사회로부터 버려진 가망 없는 사람들을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사랑의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힘이었다.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버려지는 가망 없는 라는 이분은 엄청난 거예요. 사회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 근데 뭐 저희 선생님도 이렇게 보면 저 정도는 뭐 그냥 아유 나는 관심 안 가질 것 같은 분들도 진정성 있게 사랑으로 뭔가를 막 하시는 그 느낌을 저는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도 따라해 보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저항감 있는 분들은 제가 저항감이 있어서 사랑은 그냥 사랑으로 막 하면 더 사랑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저항감 또한 더 사랑으로 대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는 이 책의 초고를 완성했을 때 퓨렌 박사에게 검토를 부탁하며 원고를 보냈다. 그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군데군데 보충해 주길 바랐다. 원고를 받고 일주일 뒤 그는 내게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아오 아쿠아에게 이 책의 초고를 읽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원고에 대한 다른 의견들은 다음번 이메일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당신은 할 만큼 했어요. 모르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뭘 했다는 겁니까? 내가 물었다. 하와이 주립병원에서는 그만하면 됐습니다. 1987년 7월의 어느 여름날 나는 모르나의 말 속에서 이제 끝을 내야 한다는 걸 짐작했지만 이렇게 말했다. 그만두려면 2주 전에 알려야 합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다.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고 병원에서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후로 나는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 성별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나 없이 성별 파티를 열었다. 하와이 주립병원의 정신병동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정말 행복했다. 나는 병동 사람들을 사랑했고 언제부터인지 병원 심리학자에서 그들의 가족이 되었다. 우리도 나중에 가족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나중에 가족이 될 거예요. 나중에 힐링 센터를 탁 짓고 나면 그쪽으로 와서 실버타운과 힐링 센터를 같이 하면서 가족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힐링 센터를 지으려고 합니다. 가족이 한 가족이 되는 거죠. 뭐. 그쵸? 예. 나는 일주일에 20시간을 직원들과 환자들, 경비원들, 동료들을 비롯해서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정신병동의 모든 힘들과 가까이 붙어 지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힘과 보이는 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해결을 하셨나 봐요. 그렇죠? 격리실과 금속, 구속 장치, 약물 투여 등 억압과 수술이 일상적으로 통용되던 때 그곳에 내가 있었다. 격리실과 금속, 구속 장치가 사라졌을 때도 나는 거기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무도 모른다. 육체적인 폭력과 폭언도 거의 완전히 사라졌으며 또 약물 투여율도 현저히 낮아졌다. 또 언제부터인가 환자들이 구속장치 없이 여가 활동이나 작업을 위해 병동으로 나갔다. 의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다. 광기와 긴장이 감돌았던 병동이 어떤 의식적인 노력 없이 평화롭게 바뀌었다. 의식이 상당히 그 안에 있는 분들이 감사와 사랑으로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늘 일손이 부족했던 병동은 점차 사람들이 남아도는 곳으로 바뀌었다. 나는 내가 그 병동의 화목한 가족의 일원임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나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다. 맞다. 나는 어떤 심리 치료도 하지 않았다. 심리 검사도 하지 않았고 직원회의나 환자 사례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병동에서 실시된 여러 활동에 참여했다. 과자를 구워 판매하는 첫 번째 병동, 외부 활동에도 참여했다. 병동 밖에서 처음 여가 활동이 시작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임상 심리학자로서 일반적인 심리치료법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것들을 쓸모없다고 여겨서가 아니었다. 그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랬을 뿐이다. 하지만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과자 굽기, 작업, 병동 밖에서의 조깅, 테니스 시합에는 참여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년 내내 주중이든 주말이든 병동 어디를 가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난 후에도 항상 정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화 작업은 어떻게 해요? 네가 잘못됐어가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는 미안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던 것, 상대방한테 느끼는 것을 나를 용서하세요. 그렇다고 죄책감에 푹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과거에 그랬었겠구나. 그랬었구나. 그게 용서하세요. 그 에너지에 파장이 있는 거구나. 제가 한 일요일에도 약간 저항감이 있었거든요. 그 파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금방 빨리 바꿨어요. 살짝 저항감이 있었어요. 그게 싹 바꿨거든요. 그 파장인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는 거예요. 저항감이라는 거는 어떤 똑같은 비슷한 사건보다는 내가 저항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화를 시키고 그리고 미팅을 했었어야 되는데 얼른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냥 했다가 요런 게 내가 좀 부족했었구나. 더 사랑하는 마음, 나를 저항하는 걸 없애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갔어야 되는데 하는 약간 아쉬움은 있었으나 어제가 지나갔어요. 앞으로 더 잘하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 병동에 대해서 내 안에 어떤 것이 생겨나든 마음속에 병동에 대한 것이 떠오르기만 하면 나는 정화했다. 떠오르기만 하면 나는 정화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뭐요?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과거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나를 미안합니다. 나에 대한 생각, 나를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합니다. 나의 평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계속 3살 이전의 사건을 이렇게 계속하고 수업을 듣다 보면 순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렇구나.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빨리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3살 이전의 사건이나 이런 걸 찾지를 않잖아요. 그럼 계속 네가 잘못해서 투사를 계속해요. 투사. 내 생각을 밖에 있어서 네가 그랬잖아. 네가 잘못했지 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새 있잖아요. 너무 웃긴 게 제가 이제 어떤 한 분을 이제 컨택을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매일 아침마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매일 바뀌는 거예요. 가서 얘기 잘하고 또 마음 바뀌고 또
못하겠어요. 또 뭐 하고 또 매일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래 가지고 매일 못하겠어요 하는데 보니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3 배의 욕망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전에 하셨거든요, 선생님이. 그러더니 "야 3 배의 욕망이 들어가서 그런가? 매일 못하겠대요. 매일 만나고 못하겠다, 만나고 못하겠다." 내가 욕망이 3 배로 더 많아서 그런가? 그러면서 있잖아요. "아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계속. 매일 그분을 향한 내 욕망이 작동이 됐나? 나는 욕망을 뺀다고 뺐는데 진짜 편안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작동이 되나 봐요. 그래 가지고 야 매일 마음이 바뀌어서 매일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도 어제도 또 누군가가 또 천사님이 나타나셨어요. 키 큰 천사님이. 그래서 또 전화를 했는데 또 아무렇지도 않게 약속을 또 잡더라는 거죠. 와 하여튼 그래서 제가 야 내가 그냥 수시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의미 없이 하면은 안 돼요. 왜? "미안합니다." 왜요? 과거에 내가 엄마가 나를 버렸다라는 버렸다. 안 버려.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옆에 있었는데 버렸다라는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한 걸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래서 파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내 생각을 던져서 그 오해했던 그런 부분들 그거 나를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나는 휴렌 박사가 추가로 밝힌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 그의 겸손함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그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들을 명확히 구분해 주었기 때문이다. 겸손함이 드러났대.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쵸? 안다고 잘난 척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더 알기 위해서 아직은 아는 게 아니다. 아직은 내가 안다라면 선생님이 저희 의식 아카데미 수업은 선생님이 경험한 주시는 거라 조건 없는 사랑을 하면 우리가 진짜 안다면 조건 없는 사랑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 아는 게 아니다. 그냥 들었는 것뿐이다. 들었는 거지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 때까지 내가 조건 없는 사랑으로 평화로워질 때까지는 아는 게 아니다.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답장을 보내 그의 이메일을 독자들과 공유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내 부탁에 대한 그의 답장에는 단 한마디 말이 쓰여 있었다. 예상대로 예스였다. 여기까지 오늘은 그쵸? 네. 그래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셔서요. 네.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 내가 오해했을 수 있다. 나는 아직 이해 400 까지 안 간다.' 이해가 400 이잖아요. 그쵸? 의식 수준이. 안 간다. 그래서 나를 용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이 뭐가 잘못됐는지 용서해야 될 것들을 찾으시고요. 오늘도 사랑 많이 나누는 그런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대구에서 수업하는 날이고요. 내일은 부산에서 수업하는 날, 토요일은 서울에서 수업하는 날입니다. 네, 의식 수치 다 외우시고요. 음성어 해제시켜 주세요.